교보증권이 내년도 부동산 가격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예, 현재 가격 대비 30%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최고점 대비 50%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야,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뭐 이 정도 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충격적인 숫자예요. 아직까지 말입니다. 예, 내년 부동산 가격이 30%, 50% 이런 이야기는 처음 나왔습니다. 예,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내년에 집값이 좀 떨어질 거다 하는 그런 전망 보고서는 나왔지만 폭락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물론 증권사들은요,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내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고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증권에 투자해라.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의 전망을 좀 비관적으로 냅니다. 그렇지만 비관적으로 내더라도요, 이렇게까지 내지는 않습니다. 30에서 50%까지 떨어진다는 충격적인 전망은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요, 신뢰에 대한 훼손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말입니다. 쉽게 내놓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충격적이죠. 그러면 교보증권은 왜 내년 부동산이 30%에서 50%까지 떨어진다고 했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거와 일맥상통합니다. 이자 앞에 장사 없다. 기준금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다. 2021년 8월 24일 날 0.25%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더니요, 2023년 1월까지 1년 하고 말입니다. 5개월 만에 장장 3%라는 기준금리를 올렸다. 이 3%라는 기준금리를 올린 것이 이제 피부에 와닿을 거다. 본격적으로 와닿는 것은 내년에 가면 이 금리가 모든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충격이 되고 영끌에서 빌린 사람들에게는 이자 폭탄이 된다. 그게 집값을 끌어내리는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적용되나요? 어제부터 적용됐죠.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보니까요, 코픽스가 계속 올라가니까 은행들이 자금 조달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니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하단이 4.73%고요. 상단이 6.13%입니다. 우리은행은 하단이 5.09%고요. 상단이 6.29%입니다. 신용도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러나 하단이 거의 5%에 육박하든가 아니면 5%를 넘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말입니다.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거다 하는 게 지금 교보증권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충격적인 전망이라 이렇게 읽힙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도 진짜 많이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본다고 이렇게 말입니다. 물론 부동산 전문가들은요, 이거 걱정하지 말자.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증권사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주식에 투자하라는 얘기다. 이렇게 아예 치부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데이터, 시장의 지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 추이를 보세요. 1월에 대비해서 11월 16일 현재 59.9%가 나왔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났어요. 집 팔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1월에 49,198건이었는데
11월 16일 현재는 78,670건이에요. 서울에만. 무려 말입니다. 29,472건이 늘어났습니다. 팔겠다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요. 결국은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라는 뜻이에요. 예, 실제로 말입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거래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지금 실제로 역대 평균치가 6,400건이 거래가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8월에 3,861건 이후로 말입니다. 쭉쭉쭉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물량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거래는 줄어들고 그러면 가격을 더 떨어뜨려야지 집을 산다는 이야기인가요? 실제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제가 월별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11월 현재 10월 거래량을 봤어요. 그리고 10월 10월 둘째 주 현재 또 9월 거래를 봅니다. 이렇게 한 달씩 앞당겨서 보니까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11월 16일 현재 10월 거래량을 보니까 전달 대비해서 무려 35.7%가 줄어들었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10월 16일 현재 9월 거래량을 보니까 12.4%가 또 줄어들었어요. 줄어드는 데다 더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9월 18일 현재 8월 거래량은 13.5%가 늘어났던 거거든요. 물론 그전달에 8월 14일 현재 7월 거래량이 12.6%가 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9월 달에 올렸고요. 다시 10월 달에 그만큼이 떨어져서 11월 달에는 더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거래량이 이만큼 말입니다. 쑥쑥 빠져나가면 이게 뭔가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있다는 뜻 아닌가요? 저는 충분히 시장에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뭐 30% 폭락, 50% 폭락 이렇게까지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시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서울 아파트 월별 실거래가 변동률입니다. 결국 10월에 들어와서 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0.45%가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가 됐어요. 작년 12월에 마이너스 3.46% 이후에 이게 거의 말입니다. 10개월 만에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뭔가 꺾이는 모양새거든요. 꺾이는 모양새.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0.45% 하락이긴 하지만 시장의 변화가 감지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말입니다. 매물은 많고 거래량은 줄어드니까 가격을 낮추는 것만 거래가 되니 실거래가는 변동률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지요. 실질적으로 매물도 보면 말입니다.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매주 각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데요. 이것은요 서울 강동구의 고덕 아래태원입니다. 이게 고덕 아래태원 자체가 이 근처의 랜드마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전용 84.97제곱미터가 지난 1월 1일에 22층이 13억이었습니다. 9월 11일이에요. 9월 11일 추석 전입니다. 19층이 16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무려 1월 대비하면 3억 8천만 원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11월 3일 실제로 거래가 됐습니다. 26층이 말입니다. 14억 3천만 원. 2억 3천만 원이 실제로도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곳이 말입니다. 지금 노도강이라고 해서 노원구나 도봉구나 강북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현재 이것이 말입니다. 좀 확장돼서 구로구까지도 확장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남 4구 중에 하나인 강동구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요. 시장에 변화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확실하게 해석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송파구입니다. 송파구의 대장주라고 이야기하면 헬리오시티입니다. 헬리오시티 84제곱미터가 지난 12일에 20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지난달만 하더라도 거래가가 2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말입니다. 분위기가 바뀐다, 분위기가 반전된다는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주간 단위로도 보면 뭔가 변화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추이를 보면요. 10월 13일 현재입니다. 0.05% 올라가는 데 그쳤습니다. 전주도 0.05%거든요. 지난 8월 21일 0.14% 이후로 계속 우하향을 하고 있다는 것 지금 느껴지시죠? 뭔가 급하지는 않지만 작게 자꾸 변하고 있다는 것 눈에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은요 10월 13일 현재 0.03입니다. 22주 연속 상승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0.03이에요. 지난주에 0.04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지난 9월 18일에 0.17 고점을 찍더니 그때부터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국 아파트 값은 0.02까지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14주 연속 상승이다가 이제 0%가 아니라 마이너스도 나올 판입니다. 마이너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그렇게 보이죠. 지난 9월 18일에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핵심은요 0.10이었습니다. 이게 고점을 유지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빠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뭔가 변동의 흐름이 있다 이렇게 읽혀지죠. 실제로도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표들이 전부 다 그런 지표를 가리키니까. 물론 말입니다. 교보 정권이 이야기하는 대로 현재 가격 대비 30%가 떨어진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고점 대비해서 50%까지 떨어진다 이렇게까지 생각은 하지 않지만 분명히 변화의 조짐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거 다 가짜야 이거 잘못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 하면 말입니다. 아니 전셋값 봐라. 전셋값 지금 고공행진하지 않느냐. 지난주 11월 6일 날 0.21까지 올라가면서 전셋값이 엄청 올라가는데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10월 13일 현재도 0.19거든요. 26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말입니다. 전셋값이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일반적인 등식이 성립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서 전세로 일단 옮겨서 기다려보자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양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을 단순하게 말입니다.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집값이 곧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무리라는 뜻이죠. 저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착공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문제다. 인허가가 너무나 줄어들어서 내년 집값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들 계속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그 이야기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의 주택 공급에 대한 신호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이것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270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 공약은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지키려고 엄청 노력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못 지키면요 그 다음 대선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약 지키려고 아마 엄청나게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 공급이 그만큼 일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반드시 말입니다. 이것을 감안해 주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보생명이 진짜 엉뚱한 괴짜 보고서를 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아니야. 장기적으로는 저게 맞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현재의 지표를 봐서는 뭔가 우하향의 변화의 조짐이 있다. 이것도 사실이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면 오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다 기억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요. 현재 지표가 매물이 늘어나고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률은 아주 찔끔찔끔 우하향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우리는 이 꼭지를 마쳤으면 합니다.